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컴퓨터 비전 수업 시간에는 AI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는 나만의 서버 구축하기이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AI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을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구축할 수 있는지 약식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터미널 환경이고요. 이 터미널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서버라고 불리워지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볼 겁니다. 먼저 원격지에 있는 서버, 즉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서버인데요. 해당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이라고 하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버룸 안에 서버가 들어있는데요. 보안을 위해서 해당 서버는 특정 IP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VPN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VPN은 IP를 속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IP가 23.195.35.199였는데 VPN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나의 IP가 203.250.148.125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IP를 감쪽같이 속이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VPN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우리는 VPN 서버에 접속을 해서 지금부터 내 IP를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이 VPN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 접해봤냐면 넷플릭스 영화를 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 컨텐츠가 국가마다 지원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를 보고 싶을 때 우리가 미국 IP로 내 IP를 속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VPN 서버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VPN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의 IP를 속이게 됩니다. 윈도우 OS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는요, 이 오픈 VPN이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환경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교수님처럼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는 이 터넬 브릭스라고 불리워지는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서 환경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 VPN 설정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요 슬라이드 내용으로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친구는 해당 동영상을 통해서 VPN 사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VPN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IP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텔넷이라고 하는 방법과 SSH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SSH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 9001번이라고 하는 포트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로그인할 수 있는 포트를 다 배정을 해뒀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간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9060이라고 하는 포트를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9061부터 어떤 특정 숫자가 배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루트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거기 때문에 루트를 써주고 다음 뒤에 있는 서버 IP를 이렇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요 핑거프린트라고 불리워지는 키인데요. 예스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로그인 할 때 이 루트에 암호를 묻고 있는데요. 제가 1, 2, 3, 4라고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1, 2, 3, 4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비밀번호 1, 2, 3, 4를 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를 치셔서 여러분만의 패스워드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서버에, 여러분 계정에 남몰래 로그인할 일이 없겠죠. 패스워드 변경이 끝나면 이렇게 패스워드 업데이티드 सक्세스풀리라고 하는 문장이 보일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apt-get install net tools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터미널을 통해서 로그인한 서버는 깡통 리눅스입니다. 운영체제인 윈도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 운영체제는 윈도우가 일반적일 텐데요. 지금 원격지 서버는 리눅스 OS이고요. 별도의 세팅이나 설치를 교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를 맨 처음 설치했을 때처럼 특정 프로그램이나 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IP config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나의 IP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IP 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를 리눅스에서 치기 위해서 nettools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ifconfig-a를 하게 되면요. 지금 실제로 요 물리적인 인터넷 IP가 사실 이게 사설 IP죠. 사설 IP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쓰고 있는 무선 공유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의 회선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공인 IP를 집에서 나눴을 때 각각의 IP들은 이렇게 이런 사설 IP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이 서버에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본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서버에 로그인을 하고 IP를 할당 받게 됩니다. 각자의 도커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건데 그 도커라고 하는 공간이 할당받은 것이 바로 172.17.0.60이죠. 옆에 있는 친구는 62를 할당받고요. 앞에 있는 친구는 62를 할당받고요. 이런 식으로 사설 IP가 할당받아진 겁니다. 아무튼 기억을 하시죠. 172.17.0.6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겠습니다. 네, 메모를 마쳤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이번에는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할 건데 요 아나콘다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wg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업로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브라우저로 봤을 때 뭐 클릭하면 링크로 걸려 있어서 넘어가는 것들, 그것들을 다운받고 싶을 때 이 w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t-get install wget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클리어 하면은 맨 위로 이 화면이 싹 지워집니다. 여러분을 보기 좋더라고 클리어를 한번 쳤어요. 그리고 너무 기니까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혹은 커맨드 C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하면 페이스트 이렇게 해서 엔터. 붙었네요. wget 하고 한 칸 띄워야 되니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시죠? 기다릴게요. 아마 이제 리눅스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이런 명령어들을 처음 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 한 번에 알 수 없으니까
익히면 따라 하시면서 아, 이런 기능이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런 리눅스를 통한 개발에 흥미를 붙이시게 되면 그때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워낙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나콘다를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한번 ls 해볼게요. ls는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을 모두 보여주죠. 이렇게 설치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시죠. 대쉬 하고 아, 방금 좀 놀랐을 수 있는데 교수님 치지 않았는데 확 글자가 나왔잖아요. A하고 자동 완성 기능을 쓰고 싶으시면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파일을 찾아서 내가 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다 입력을 해주죠. 엔터. 자, 엔터. 여기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으니까 yes. 여기서도 엔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설치되는 그 설치를 기다리는 시간 부분은 편집되어서 나갈 겁니다. 네, 열심히 깔고 있네요. 아나콘다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 패키지를 한 번에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죠. 모든 패키지의 버전을 다 맞춰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툴입니다. 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나콘다를 이 콘다 명령어를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패스 설정하는 거랑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스 배시.rc 했을 때 베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콘다 설치에 성공한 거고요. 근데 교수님이 다른 수업 시간에 한번 요 학생들이랑 설치 과정을 같이 하면서 어떤 버그가 있었냐면 똑같이 교수님이랑 진행을 했는데도 저 베이스가 생기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그때는 -U 옵션을 붙이셔야 됩니다. 업데이트의 U이고요. 그러면 아나콘다가 다시 설치되면서 베이스가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콘다 업데이트를 할게요. 콘다가 아나콘다의 콘다죠. 그리고 콘다 업데이트 아나콘다.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방금 설치를 했는데 또 업데이트 하는 거죠?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도 새로 개봉한 다음에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콘다를 실행해서 설치한 당시에 설치되었던 패키지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도 같이 설치하면서 본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lear 그리고 콘다 업데이트 마이너스 n 베이스 콘다. 지금 이 세 부분이 다 업데이트하는 부분이고 이제 여러분의 콘다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 CB 클래스라고 하는 아나콘다 가상 공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콘다 create -n 이름이 CB 클래스예요. 요 베이스가 이제 CB 클래스로 바뀝니다. 그때 파이썬은 3.7로 부탁하고 넘파이도 깔아주고 사이파이도 깔아주고 매플랏 라이브러리도 깔아주고 스파이더도 깔아줘. 그리고 판다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콘다가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나의 공간 새롭게 만들 나의 공간인 CB 클래스에서는 이런 패키지들을 좀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 줄래? 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판다스, 시본, 그리고 사이킨런, H5 파일, 스태츠 모델스. 자, 엔터 하면은 이제 요 CB 클래스라고 하는 공간에 내가 요청하는 패키지를 쭉 깔죠. 교수님, 근데 뭐 이렇게 많이 깔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하나의 넘파이, 하나의 사이파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는데도 이 안에서 또 다양한 패키지들을 서로 물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버전 맞춰서 설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컴퓨터 비전 수업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액티베이트입니다. 저 오타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트 CB 클래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새로 들어온 CB 클래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으시면 콘다 디액티베이트 하시면 되고요. 다시 CB 클래스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할 거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해야죠.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AI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할 툴이기 때문이죠. 콘다 인스톨 주피터 노트북. 여러분이 지금 나만의 서버를 구축하고 A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을 설정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어지는 콜앱 그리고 캐글 노트북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매우 유사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설정을 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 설정을 하기 위해서 config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generate config 이렇게 요 위치에 config 파일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렇게 config 파일을 열 수도 있는데 이 config 파일을 안에서 이렇게 내가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주피터 노트북 로그인 할 때 암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도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나 나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들어가기 위해서 암호를 설정을 할 건데 그때 암호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있는 형태로 config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python 치고 들어가셔서 from
노트북 OUTH import security 하시고 security.password 엔터 치시면 지금 너가 원하는 암호를 입력해봐. 그럼 내가 암호 키를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1234를 치면 이렇게 암호 키를 줍니다. 요걸 지금 주피터 노트북 컨피그 파일에 넣어야 돼서 컨트롤 C 해서 또 이렇게 다른 곳에 보관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QUIT 이렇게 해서 나오고 빠져나왔고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설정 파일로 한번 가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을 아까 우리가 제너레이트를 했을 때 이 파일인데요. 요 맨 위에다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컨피그 파일을 컨피그 정보를 타이핑해서 넣을 겁니다. 근데 자, 요 맨 밑에 보세요. VI라고 하는 편집기는 리눅스에서 윈도우의 메모장과 같은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용법이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서트에 I를 누르면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고요. 지울 때는 똑같이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싶으면 ESC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왼쪽에 있는 내용을 타이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I 이렇게 누르고 자 C는 get config C jupyter app config 파일 네임은 jupyter 노트북 config.py 다음 C 노트북 app.allow origin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IP. 이 노트북의 IP 주소가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IP, 우리 지금 들어온 이 도커 컨테이너의 IP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아까 172로 시작하는 거 저장해 놨죠? 172.17.0.60이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app. 오픈 브라우저 이를 fal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때 브라우저를 띄울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서버는 원격지에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열어봤자 그 브라우저가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띄우지 않고 false로 세팅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패스워드인데 이 패스워드가 아까 그 여러분들이 앞서 저장해뒀던 암호키를 넣는 거고 먼저 U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app allow root 이 소리는 루트 계정으로도 허용을 하겠느냐라는 의미고요. 포트 번호는 여러분 학생 개개인에게 할당되어 있는 웹 포트를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80601일 겁니다. 자, 이제 다 썼어요. 타이핑 다 하고 나서 ESC 누르고 저장을 할 건데 어떡하냐? 이렇게 콜론입니다, 여러분. 세미콜론 아니고 콜론 WQ를 누르고 엔터를 칠 건데 W는 write의 W, Q는 빠져나가는 퀴즈의 Q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장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갔더니 그대로 있죠. 네. 원래 VI가 되게 신기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셋 넘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셋 넘버 이렇게 다 이제 보이고 뭐 맨 끝으로 가고 싶으면 라지 G를 누르면 요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의 맨 끝으로 그리고 맨 앞으로 가고 싶으면 GG 두 번 누르면 맨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단축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복사
보세요. 복사가 YY 이렇게 PP 누르면 지울 거면 DD, DD, DD. 이런 VI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야 단축키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 주피터 노트북의 컨피그 파일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금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그런 기능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눅스랑 친해지고 뭐 서버 엔지니어에 관심이 많으면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피터 노트북 컴퓨터 파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 짜잔. 잘못됐네요. 8888로 로그 지금 떴다라는 거는 교수님의 컴퓨터 파일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컨트롤 C죠? 컨트롤 C 누르시고 셧다운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yes. 그리고 다시 컴퓨터 파일에 어디 스펠링이 틀렸을 거예요. 보통 스펠링이 틀려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크게 볼까요? get config 주피터 app config 파일 네임 있겠죠 이제? 자, 다시 실행. 아직도 8888 털씨. 여러분 눈이 좋으시니까 금방 디버깅 하실 거예요. 좀 더 찾아볼게요. app config 파일 네임 c 노트북 app app 폰 브라우저 패스워드 노트 여기 app 빠졌네요. 아이고. 네, 다시 실행. 네, 이제는 이렇게 172.17.0.60에 8060 교수님한테 할당됐던 8060 포트로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동작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아까 이제 요 도커 컨테이너의 사설 IP였죠. 그러나 이 사설 IP를 이용해서는 절대 서버에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용 IP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03.128이 서버 IP죠. 지금 원격지에 있는 서버 아까 로그인 하실 때 요걸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8060 엔터 했더니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암호를 물어보네요. 교수님이 1, 2, 3, 4로 세팅하셨으니까 로그인 하면 짠 하고 여러분 화면에 주피터 노트북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노트북 파이썬 3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보면 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러분들이 코딩하고 싶은 대로 코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요. 지금은 터미널 어디 갔을까? 네, 요 터미널이 포그라운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터미널을 닫잖아요. 과감히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닫으면 주비도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럼 교수님, 그럼 터미널을 항상 열어두라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버라고 하는 개념은 24시간 상시 내가 언제나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팅을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 아까 닫아가지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터미널에서는 화살표 위를 누르면 그 바로 이전에 타이핑했던 히스토리가 나와요. 자, 암호를 바꿨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패스워드로 루트 암호를 바꿨기 때문에 1, 2, 3, 4를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했던
여러분만의 리눅스 OS 위에 도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역시나 화살표 위를 누르면 내가 지나갔던 역사들이 보이죠? 보이시죠? 네. 어쨌든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노헙이라는 거를 앞에 쳐야 터미널을 닫아도 주피터 노트북이 계속 돌게, 그 프로세서 돌게 돼요. 그리고 이 프로세서를 백그라운드에서 돌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엔터 치면 백그라운드 1번으로 지금 커맨드 나 파운드인데 아이고 무슨 이게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NOHUP입니다. 오류가 좀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렸어요. 터미널 닫을게요. 닫고 아까 그 주소로 8060 짜잔. 분명 터미널을 닫았는데도 이렇게 나만의 서버 안에서 돌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원 없이 코딩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급하게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내 노트북이 아니어서 개발 환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친구는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 노트북에 이런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럴 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서버에 들어와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왼쪽이 바로 이제 방금 여러분이 직접 구축한 주피터 노트북의 개발 환경이고요.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인데요. 어때요? 셀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유사하죠. 실제로 얘도 파이썬을 동작시켜 줄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고요. 약간 GUI가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캐글에서 제공받는 노트북인데요. 얘는 지금 이게 바로 이 실행 셀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서버 구축하기 편을 실습을 다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수님 연구실 서버에 여러분의 도커 컨테이너를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간에 들어오셔서 한번 환경 세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